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뇌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볼까 하는데요. 총장님 이름 앞에는 항상 뇌철학자, 또 뇌교육자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거든요. 뇌라는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인공뼈도 있고 인공심장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뇌는 인공뇌가 없어요. 그만큼 20세기 마지막 신비다. 그래서 과거로 봐도 규명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규명됐기 때문에 과학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러나 과학자들도 뇌에 대해서 다 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뇌는 마지막의 부분이다. 그래서 그러나 문제는 그 뇌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뇌를 활용하는 분야는 이게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뇌교육이 나온 것은 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뇌를 활용하는 데는 다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과학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뇌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뇌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활용 전문가. 네. 그렇죠? 과학자는 될 수 없지만 전문가는 돼야 돼. 활용에 대한 전문가. 이것을 컴퓨터도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 있잖아요. 브레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컴퓨터는 또 이 그 윈도우즈가 있잖아요. 네. 컴퓨터 운영 시스템. 뇌는 뇌 운영 시스템. 이런 면에서 그 보스를 개발했어요. 이걸 갖고 어떤 그 학자는 굉장한 거다. 뇌 운영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드는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나다. 그래서 그 뇌 운영 프로그램이 한국인에 의해서 개발됐고 이것이 지금 세계에 이렇게 보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이제 누구나 다 이제는 꼭 뭐 센터에 가서 협의를 내고 할 필요도 없고 네. 브레인 월드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정말 내가 시간 내서 투자할 가치가 있어 하게 되면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뇌에 대한 활용. 그래서 당신의 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걸 묻습니다. 근데 관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관리는 잘해. 이빨 치료는 잘해. 네. 예? 이 매일매일 양식을 하죠. 해요. 근데 뇌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3번 이상은 난 지금 오늘 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 나는 오늘 어떻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서 살았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야?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내 감정도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내 것이란 걸 알 때만이 감정 관리가 돼요.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면 감정이 나기 때문에 밖으로 엄격을 못 내는 거예요. 네. 이것이 뇌교육의 중요한 깨달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뇌교육은 인생의 주인으로서 사는 하나의 기술이다. 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요, 처음으로 이승원의 날, 그리고 네. 일지리 데이가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그렇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국의 그 뉴욕이라면 세계적인 그런 그 대표적인 도시인데 네. 뉴욕에서도 뇌교육의 날이 선포됐죠. 그래서 한 20여 개국에서 뇌교육의 날이 선포됐고 그 다음에 일지리 대회가 15개 도시에서 이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은 뇌교육에 대한 많은 이해가 깊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단학과 이 뇌교육을 모두 창시를 하셨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뭐 명상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단학도 명상과 호흡으로 네. 또 뇌교육도 핵심은 명상과 호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그런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단학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강의하다가 그 MIT 공과대학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때 그 학생이 단전 호흡에 대한 중요성, 단전이 그 세 가지가 있어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있는데 네. 제일 기초가 되는 게 이제 하단전입니다. 배꼽 밑에.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했더니 학생이 손을 들면서 그럼 선생님은 이 골프공이 날라온다든지 돌이 날라올 때 여기를 잡습니까? 여기를 잡습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한국 학생 같으면 그냥 얘기를 하면 이렇게 듣는데 미국 사람들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때 나는 머리를 한다. 근데 왜 자꾸 이 단전의 중요성만 얘기합니까? 원래 설명을 하긴 했어요. 하단전이 있고 중단전은 가슴이고 상단전이 머리다.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이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런 것 같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뇌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뇌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전번 그 강의 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뇌니까 뇌에 대한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 그 뇌교육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뇌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호흡이라는 건 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호흡. 네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운동. 그래서 그것을 뇌교육이라고 좀 더 확산시켜서 목표는 건강, 행복, 평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뇌를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그것이 단학과 뇌교육으로 했지만 핵심의 목표는 같습니다.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끌고 주목받고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유엔에서 이 뇌교육 컨퍼런스를 열고 보급을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뇌교육이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뇌교육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든 겁니다. 얘기한 대로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신통일 하사불성이라는 말은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신통일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거라든지 창조성이라든지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뇌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거. 근데 요즘 이제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뇌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두뇌 강국 코리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뇌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해부학적이나 생리학적으로만 접근하지 구체적으로 두뇌를 어떻게 관리할까. 두뇌를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관리하지 않아 봐요. 뇌도 마찬가지죠. 관리하지 않는 자동차 오래 못 쓰듯이 뇌를 어떻게 이걸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 뇌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예. 이 뇌교육이 어떤 대안이나 해결책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요? 뇌교육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한국과 미국에도 많은 예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MBC 그 프라임에 그 방영된 것도 엘살바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아주 상당히 이 전쟁을 끝나고 뭐 10년이 지났지만 굉장히 사회가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해요. 예를 든다면 그 학교 학생들의 부모 직업을 분류해보면 반은 갱단, 네. 반 마약 관련한 종사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희망이 없다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출석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웃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같은 반 학생 중에서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자기 또 친구의 아버지예요. 뭐 그런 상태니까. 그리고 낮에도 잘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 우리 지도자들이 이제 가가지고 3개월간 뇌교육을 한 결과가 이제 유엔에 보고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에 희망을 잃어버린 애들이 희망을 갖게 됐고 그리고 서로 웃음을 없던 애들이 웃음을 갖게 됐는데 그것이 무슨 철학 교육이라든지 도덕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스킨십이죠. 네. 자기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우선 이완이 되게 된 다음에 그 같은 반 학생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등을 만져주는 것을 시킨 겁니다. 활동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질리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서 서로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웃고 이러한 곳에서 이제 애들이 희망을 갖게 됐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존중심이 생겼고 또 이 사람이 친해지니까 이러면서 3개월 동안 놀랄 만한 그런 변화가 왔어요. 네. 그 출석률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 학업에 대한 적응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거기 교장 선생님이 그 결과를 보고 유엔에 보고하고 유엔에 보고를 하고 이래서 유엔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많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결국은 폭력을 한다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는 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사회 환경도 중요하죠. 학교 환경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하나의 이런 지식이나 이론 교육으로서만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이러한 뇌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라든지 자기에 대한 어떤 신뢰를 결국은 학생들이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든다면 잘하는 학생들도 잘하는데 못하는 학생들이 그 시험 본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뻔히 자기가 시험을 못 볼 줄 아는데도 계속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괴롭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 많은 학생들이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뇌교육이 지금 학교육에 필요한 것은 학교의 성적을 1등, 2등 하는 거는 그거야 뭐 어차피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감 가장 잃어버리고 그리고 최소한도 이 자기에 대한 어떤 그 가치, 인생관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건전한 인생관을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전한 인생관을, 가치관을 형성만 시키면 얼마든지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고 잘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너무 학교가 지금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상위 학생 몇 명은 거기에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시험 보는 자체가 괴롭고 정말 힘들죠. 괴롭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러고 뭐 1학년 때도 못하고 2학년 때도 못하고 거기가 그게 그러면서 알면서 계속 그런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학교 생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불안하니까 과외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과외 공부 가서도 괴롭죠. 그렇죠. 거기서도 왜 이 과외 공부를 하냐면 두려움 때문에 부모도 보내거든요. 뭔가 잘하길 바라고. 네. 결국은 학교 생활이 두려움이죠. 시험 볼 때 두렵고 숙제 또 안 하니까 두렵고. 네. 그러면서 항상 자기가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뭔가 소외된다는 거. 이러한 두려움이 너무 지금 증폭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뇌교육이 최소한도 공부를 정말로 1, 2등 하고 이러지는 못하더라도 건전한 가치관이라든지 자신감, 인생관을 갖고 졸업한다면 희망이 있다. 그리고 저의 경우가 학교 생활을 정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아예 앞에서 쉬는 것보다 뒤에서 쉬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면서도 그 항상 나 자신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에서도 아버님이 항상 넌 대개만성형이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속에서 결국은 자신감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내가 적응을 못했으니까. 예, 그 지난주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었는데 사실 총장님께서 좀 의외지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셨다고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뇌교육을 창시하고 알리는 게 어찌 보면 조금은 의외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 저희 학교 생활이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지 못했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때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회복한 계기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너무 뇌를 몰랐구나. 그리고 결국은 뇌를 모른다는 건 나를 모르는 거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주면 나같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 좀 벗어나서 꿈과 희망을 갖고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정말로 학교 성적이 인생의 성적은 아닌데 네. 너무 이 성적 위주의 교육 다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어차피 저는 이런 것을 실험해 봤으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일본도 다 실험해 본 결과 뇌교육의 날이 선포되고 일대가 이렇게 선포될 만큼 이젠 검증이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하나의 가치가 있으니까 뇌교육이라는 학문이
우리나라 교과부에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뇌교육 대학이 생겼고 박사가 나왔고 이제 검증된 거니까 이제 그러나 아직은 너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뇌교육을 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뇌교육은 특별한 게 아니라 자기 갖고 있는 뇌를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게 필요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뇌라는 걸 생각하면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우리나라 지금 이혼율도 거의 50%라고 하는데 네. 면허 시험보다 이 결혼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냐. 결국은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냥 준비도 하지 않고 너무 어떤 환상을 하고 결혼한다. 그래서 결혼 고시제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걸러주는 과정에서 그런 왜냐하면 면허 없이 운전하면 사고 나듯이 네. 너무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예를 든다면 그러는 것이 뇌를 활용할 수 있는 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거죠. 결혼 고시제 해가지고 그러면서 뭔가가 인생을 자기가 설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가정도 설계를 하고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총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요. 이 뇌교육이 미래를 위해서 좀 미래 교육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국내 이 보급률과 또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이 공교육 해피스쿨 캠페인을 350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개가 지금 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작은 숫자죠. 그리고 이제 뇌교육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현직고사 1만 명이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그게 많이 좀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이 경기도, 대구, 부산 하면서 그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관심 있어가지고 또 교육장님도 오시고 또 교육감님도 관심을 갖고 해서 이제 뭔가가 뇌 관리에 대해서, 뇌 활용에 대해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뇌교육 전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브레인 월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기가 필요한 그런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두뇌 관리가 뭐냐, 뇌교육이 뭐냐, 이게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필요할까, 여러 가지 이해가 많이 있으니까 브레인 월드 사이트에 지금 가입한 사람만 12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희망 편지라고 이제 제가 그 희망 편지를 계속 발송해요. 네. 주 2회 20만 명에게 지금 일제 희망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뇌교육은 저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30년 동안 검증이 됐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접함으로 인해서 네. 자기 개발이라든지 건강 또 행복을 창조하는데 도움이 되길 됐으면 바랍니다. 좋겠습니다. 예, 그런 네. 마음입니다. 제가 글로벌 사이버 대학을 만든 것도 이제는 꼭 우리 대학이 아닌데 사이버 대학이 왜냐하면 학자금도 이제 반값 얘기하는데 네. 4분의 1 가격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또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 의욕이 있으면 외국에 가서도 자기가 활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지금. 네. 그리고 학교 성적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그 가치는 성적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자신감 속에서 새로운 길을 좀 제시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맘만 먹으면 검정고시를 봐서도 대입검정고시가 있잖아요. 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그걸 부모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중학교 때부터는 뭔가가 자기 스스로가 그래도 그런 그 각성을 갖고 활동한다면 대개 보게 되면 이 빌 게이츠나 잡스나 이런 사람도 대학교다 졸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1학년 때 자기가 결국은 자퇴를 하고 자기 길을 찾았죠. 그러니까 자기 길을 찾는 그러한 하나의 교육이 뇌교육이 아니냐. 그리고 특별하게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브레인 월드 사이트에 보면 쉽게끔 이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정도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어느 순간 저희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물들어서 좀 진정한 행복과 그런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살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뇌교육도 이 방법과 또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환경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문제는 그 사람의 환경이나 나이나 그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 환경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뇌교육의 시작은 태교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 아기가 있을 때 네. 그 산모의 태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 교육. 근데 외국어 얘기를 제가 해요. 정말 왜 이런 그 언어 교육의 최고의 그 권위자는 엄마 아빠다.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게 정말 문제가 많다. 왜 시험을 이렇게 자주 보냐? 유치원 가기 전에 한국어를 다 띄지 않습니까? 네. 희말 잘하잖아요. 시험 봤냐? 부모가 시험 한 번도 안 보는데 만약 부모가 시험을 봤다면 걔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시험 보는 대신에 격려와 사랑을 줬잖아요. 예를 든다면 애기가 처음에 고개도 못 가는 애고 고개만 들으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애기가 막 남편이 오면 기다렸다가 애기가 목을 지금 이렇게 들었다고. 네. 얘가 이놈이 힘이 세다고 막 엄청나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애기가 어떻게 엄마만 해도 엄마를 못해 그냥 엄해도 얘가 말한다는 거예요. 네, 말을 네. 해. 거기다 엄마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우리 애기 잘 이런 칭찬수 시험을 안 봤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그 교육 방법을 통해서는 다 이게 한국어를 다 통하고 학원도 안 가고 하는데 왜 학교만 가면 10년을 배워도 이 영어가 안 되냐는 거예요. 시험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가 이 모든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수학도 수학을 왜 배우냐고 가르쳐주고 수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수학은 왜 필요하냐 해가지고 수학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물리학은 물리학의 철학이 있고 네. 이걸 먼저 알려주고 나서 아 이것이 진짜 나한테 필요하구나 하고 하는 거랑 그거 없이 그냥 시키는 거하고는 그래서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학교가 너무 권위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음식도 아주 싸구려 음식 팔듯이 한다. 식당에 가게 되면 이 고객을 섬기는 식당은 애퍼타이저를 먼저 주고 본래 식사 나오고 순서가 디저트가 있죠. 나오듯이 네. 아유 교육도 그렇게 하면 최고 교육이죠. 근데 그게 없어요. 맞아요.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느 그다음에 또 순간. 알만 하면 넘어가. 네. 이해가 틀리면 그다음 이러니까 쫓아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자학에 빠지죠. 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우수한 애들만 그냥 능력 있어 보이고 그건 기억력이 좋은 거지 뇌가 우수한 게 아니거든요. 네. 진짜 뇌가 정말로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냐의 판단 기준은 뇌교육에서는 걔가 양심이 냠얇아요. 양심이 없이 기억력만 좋다. 뭐 그래가지고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 나오고 의사 되고 판사 돼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짓을 하면 그게 무슨 그게 뇌가 좋은 겁니까? 기억력이 좋은 것뿐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가치에 대한 거. 그래서 양심이 없는 뭐 판사, 양심이 없는 뭐 의사, 양심이 없는 검사, 또 양심이 없는 엄마, 양심이 없는 아버지, 양심이 없는 아들. 양심이 빠지면 그 가치가 폭락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진짜 양심에 대한 과학화 이게 중요할 때가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건 전 세계 어디든지 그 얘기를 하면 전부 다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있는 그 가치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바로 뭐냐. 배울 수도 없는 거. 배울 수 있는 건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다. 양심은 배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순수함이 잃어버렸는 것을 인간성 상실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이라면 21세 최고의 교육이 되지 않겠나. 거기서부터 진정한 건강도 행복도 평화도 올 수 있지 않나. 뭐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뇌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네. 요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스트레스가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통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예. 좀, 그럴 때 또 소화불량, 이렇게 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네.
건강의 원리입니다. 그게 동양의 지혜고 네. 수승화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끌어올린다는. 그게 아니라 수기, 수승. 네. 건강한 상태는 머리는 맑고 아랫배는 따뜻한 겁니다. 이걸 이 미국인들 할 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건 똑같아. 미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열받으면 입에 침이 마르고 열받으면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똑같죠. 네. 그건 전 인류와 같아요. 근데 동양에는 건강법으로 그걸 탁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우리 선도에서는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국학과 한국학이 어떻게 다른가 그 얘기를 잠깐 하겠어요. 네. 우리나라의 한국학이라면 당군조선 이에 들어온 모든 문화는 한국학에 포함됩니다. 근데 국학은 국조 당군서부터 있던 그런 문화, 학문이 국학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든다면 언어, 이것은 고구려 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당군 조선 그 전서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얼굴 하지 않습니까? 얼굴. 네네. 얼굴도 두 가지 말이 모여서 얼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쓴다면 안면할 때 안자 써가지고 얼굴을 상징하죠. 네. 그건 미국 영어로는 페이스고. 근데 얼굴 이러면서 그 얼굴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막 씁니다. 얼굴 하죠. 근데 네. 얼이라는 건 정보거든요. 정보. 얼. 또 얼간이 있잖아요. 네네. 얼이 간 사람. 신비한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가. 그래서 이 하늘의 말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늘 백성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긍지가 해서 이 얼굴은 얼이 들락날락하는 굴이 얼굴이다. 그러니까 이 눈과 두 개, 눈구녕, 콧구녕, 입구녕, 귓구녕, 근육이야. 구멍. 네네. 구멍인데 여기 또 대천문, 소천문가장 있어. 합치면 9개예요. 네. 그러한 굴이 있는데 그것이 이 얼이 들락날락거리는 이게 얼굴이고, 구멍이라고 해서? 그죠? 얼굴이요. 얼. 네.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얼간이라는 말이 또 있잖아. 얼이 간 사람이야. 나간 사람. 그 얼나간 사람이야. 네. 얼 빠진 사람이야. 그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럼 얼이 빠진 사람이 누구겠냐? 정신 나간 사람이고 정신 나갔다는 건 바로 뭐예요? 자기의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그러니까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네. 혼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개인도 혼이 있고 민족도 혼이 있는 건데 혼을 찾아서 이 정말로 이 혼의 가치만큼 얼의 가치만큼 그것이 바로 요즘 얘기하면 정신 문명 시대죠. 얼 중심이냐 물질 중심이냐? 얼 중심은 정신 문명, 네. 물질 중심은 물질 문명인데 문명. 얼 중심의 문명, 정신 문명의 시작은 한국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냐? 그건 우리 언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는 이 국학이 뭔가 새롭게 알려질 때가 된 거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속에서 얼을 찾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그러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이것을 왜냐하면 열 위로 올라가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네. 이걸 어떻게 내리냐? 내리는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해 네네. 주겠어요. 대개 열 받으면요 목이 뻣뻣해집니다. 이게 막 그럼요. 비비죠. 근데 아프죠. 이게 벌써 이 굳어서 비빌 때쯤 되면 잘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양치질 하잖아요. 이를 잘 관리하려면 네. 양심도 양치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도 관리하지 않으면 한번 자기가 바른 마음을 가졌다가 이게 금방 여러 가지 환경에서 바뀝니다. 오염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고개를 이렇게 해요. 도리도리 했잖아요. 도리도리한데 그 도리도리도 뭔지 몰라요. 사람들은. 도리는 길도자, 도통할 때 도자예요. 도리. 도의 이치라예요. 도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옛날 조상들은 지혜롭게 가르친 거죠. 네. 어린이들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걸 이렇게 해서 한 3분 내지 5분만 해도요. 금방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이건 다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가 다 나왔어요. 뇌파가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면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입에서 침이 나와요. 5분만 딱 해봐도. 5분이요. 그러면 네. 입에 침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수술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사람이 열받으면 소환돼요. 네. 간단하잖아. 요것만 수소화강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다는 거예요. 이게 인체 신비고 인간에 대한 대발견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는 상식이야. 다 알아. 근데 이 얘기를 갖고 나는 외교에 가서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국학의 지혜다. 응? 그래서 뭐 조금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아리랑이라는 것도 아는 참나 짜고 리는 깨달리고 랑은 즐거울랑이다. 그러니까 아리랑도 나를 깨닫는 기쁨이요. 이것이 자기를 깨달을 때 정신문명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뭐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뭐 10년을 먹고 와서 뭐 발목이 부러진다. 이런 그런 여인의 한 맺힌 노래가 아니고 네. 아리랑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자. 얼굴에 대한 것부터 뭐 그 이외에 알으려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브레인 월드 들어가면 그 다 나온다고. 네. 그런 우리 언어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매일 하는 호흡, 그다음에 이 움직이는 거, 걷는 거, 이 세 가지만 갖고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렇죠. 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그동안 또 잊고 살았고 또 모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또 단어들을 통한 뇌호흡, 뇌교육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또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과학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과학이 뭔가. 과학은 이 계속해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과학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 사람이 손으로 기를 탁 주는데 병이 났다. 네. 근데 계속해서 병이 안 나. 그건 비과학이에요. 근데 이 수련하면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좋아져. 그건 과학이죠. 계속 반복되면 과학입니다. 그것이. 근데 비과학적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고 잘 안 일어나. 그리고 지금 와서 뇌라는 말을 기대하는 것을 과학이 아니라면 그분은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뇌 과학이 벌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모르면 신입니다. 모르는 거는. 그게 신의 정예예요. 그걸 불허 막직지의 시다 그랬어. 그래서 그 신이 과학화되면 지식이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든다면 번개 있잖아요. 옛날에는 하늘은 천신. 그 벼락도 신이었어요, 벼락. 네. 그래서 제일 무서워했어. 근데 벤자민 프랭클이란 1700년도에 그 미국에 있는 벤자민 프랭클이 번개를 쫙 무서워하자고 째려봤어요. 네. 번개를 보면서 방진의 원리를 알게 됐고 그거로 인해서 지금 이 전기 등불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럼 그게 과학인 거예요. 문제는 모르고 계속 믿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몸의 기도, 우리한테 전류 흐르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마그네틱 파워가 다 있어. 이 기가 어떻게 이제는 엘렉트릭이고 마그네틱으로도 알려졌는데 이것이 과학이 아니냐, 하는 얘기는 몰라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저희가 지난주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30년 전에 공원에서 이제 사람들의 무료로 이 단학 교육을 시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한 길을 쭉 걸어오셨는데요. 그 과정들 속에서 또 사람들의 오해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어떠셨나요? 고생도 했고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새로운 게 나오면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항상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게 정말로 이 사회에 유익하지 않으면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3년 이상을 거짓말 시키긴 힘들다. 이게 이제 30년을 쭉 왔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부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교과부에서 학문으로 인정이 됐고, 미국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유엔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것이 크게 한국이나 미국에 검증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다행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 받는 그런 오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서 검증을 했고 네네. 유엔에서 검증을 했고 그래서 유엔의 NGO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라고 하지만 비영리법인에서는 무료로 이것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얘기를 해준다면 영리법인보다 비영리법인이 더 많아요. 그만큼 국학원을 세웠다든지 대학이라는 게 다 비영리법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도 여러 가지 이제 비영리법인이 많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영리는 비영리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을 위해서 영리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목표 자체가 홍익이 있기 때문에 영리를 위해서는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누가 지원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리를 통해서 뭔가 수입이 있어야만이 운영이 되고 그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영리법인을 키워온 역사가 이제 30년의 이제 역사죠. 네, 이제 총장님께서는 이 세계를 무대로 이 한국의 정신을 널리 알리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한류가 K-팝 스타만 있는 게 아니라 총장님도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이제 그동안은 기초 작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뇌교육하니까 무슨 뇌를 교육하냐. 또 뇌호흡하니까 무슨 뇌가 호흡을 하냐. 막 그런 데도 많았어요. 근데 그러더니 조금 생각해보면 우리 장기 중에서 산소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뇌입니다. 네. 뇌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은 많은 시비가 이제 사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국가 공인의 브레인 트레이너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새로운 직업이 나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게 새로운 직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한류 직업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뇌 관리사라는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해서 해외에서도 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우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너가 되면요, 너 중학교, 고등학교 학점이 얼마냐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브레인 트레이너면 트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성적이 좀 뭐 나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활동하시는 부대가 너무나 많다 이 세상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브레인 트레이너를 양성하고 또 뇌교육을 알림으로 인해서 한국의 코리안 스피릿 이것을 알리는 일을 이제 계속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귀한 분 모시고 오늘 또 뇌교육에 대해서까지 2주간에 걸쳐서 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